자, 안녕하세요. 예,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자, 이제 여러분들의 별이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4주에 거쳐가서 이제 40개 모의고사. 예. 왜? 뭐 불만이 뭐가 있어요? 예? 자, 40문제 4주에 거쳐서 푸시면 5개 지문씩 200개, 한 800개 다루시는 거죠?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 뭐 걸린다 생각하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문 정리하세요. 거기 모르는 지문이라든지 헷갈리는 지문 같은 것들 확인하시고 그래 들어가시면 돼. 자, 1주차는 뭐 그렇게 세게 내지 않았습니다. 세요? 다 하셨던 거 다시 그냥 확인하느라고 뭐 그렇게 돌려치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 그럼 뭐가 그렇게 셌는지 한번 봅시다. 자, 1번 세게 안 내려고 문제 순서도 그냥 교과서 순서대로 쭉 냈어요. 원래 실제 시험 보면 막 흐트러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그대로 또 이제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감이 막 흐트러 놓는 거하고. 자,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1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일회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저 규정은 단속 규정으로 이에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죠? 팩션에서 봤던 얘기고. 자, 2번도 도박 나오면 기본적으로 반사회적 행위지만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해서 채권자에 대한 부동산 처분 대리권 수여하는 행위. 자, 이것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또 보셨던 거고. 또 이걸 수여받아서 채권자가 선의 제3자에게 매매한 행위도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다. 뭐가 세? 3번 농지증은 농지매매 효력 발생 요건 아니라고 다 했고. 4번 반사일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의 물권적 청권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은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4번 틀렸죠? 반사회적 행위 무효 누구라도 주장할 수가 있고. 팩션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다 했던 거 다시 보신 거예요. 4번이 되겠죠. 자, 5번은 도박 채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해서 무효라면 그랬으니까, 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는 거지 선생님이 깔아놨고, 그럼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데 그럼 안 줘야 되는데 줬다. 그럼 불법 원인급여로 돼서 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럼 여기 보니까 도박 채무에 대해서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전을 해줘 버렸죠. 그럼 당연히 말소 청구할 수 없다. 4번이 되겠죠. 자, 2번 불공정 법률행위. 옳은 것은,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요건 3가지 기억하자. 피해자는 궁박, 경설, 무경험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고, 상대방 폭리자는 그걸 알면서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행위는 현전,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쭉 들어가게 될 테니까 옳은 것 그랬어요. 그러면 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해서 궁박, 경설, 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죠. 모든 걸 다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 측에서 입증을 해줘야 된다고요. 틀렸고. 자,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궁박, 경설, 무경험 3가지 모두 요구되지는 않죠. 그 중에 하나면 되고. 3번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인 경우에도 그 매매대금을 적정한 금액으로 감액해서, 자, 이것은 추정의 전환이에요. 전환이죠. 유효하게 성립할 수가 있다. 오케이. 3번이 되겠죠.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2가지 무상행위, 그 다음에 경매 될 수가 없죠. 근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5번 불공정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자, 이 무효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 문제죠. 자, 이건 의사표시가 문제가 돼서 무효인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인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서 무효인 거죠. 그럼 이 무효는 절대적, 상대적? 절대적. 절대적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 그럼 제3자는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해야 되는데 있다 그래요. 틀렸죠. 3번이 되겠죠. 기초적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고. 1주차 너무 세게 하면 여러분들 또 명절 때 드신 것도 체할까 봐서 살짝 했단 말이에요. 3번 차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특히 차고는 제가 또 조심하시라고 낼 게 많다고. 자, 옳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번. 차고 존재 여부는 의사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약을 살짝 뿌려놔요. 거기까지 맞아.
근데 장래 불확실한 사실 얘기 들어온 거죠. 자, 이것은 착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게 틀렸죠. 장래 불확실한 사실도 착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할 게 이제 장래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라 뭐 기대지요. 얘기. 자, 이거 도시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기대하고서 토지를 샀단 말이죠. 근데 자기 기대대로 변경되지 않아서 거기다 자기가 원하는 뭐 공장이나 이런 걸 질 수 없게 됐을 때. 자,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니은번은 이제 동기가 문제가 되겠고, 동기의 착오란 얘기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상대방의 동기를 뭐 했나요? 제공을 했으니까, 이거 뭐 표시하든 말든 기본적으로 중요 부분 되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일반적인 동기의 착오를 얘기하는 거죠. 틀린 얘기가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좀 안 되신 분들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 포인트, 지금 착오에서 문제 틀렸다 그러면 착오 들어가셔가지고 그 착오를 다시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착오는 알아. 근데 이런 지문 중에 뭔가 하나가 좀 헷갈리는 데거나 틀렸다 그러면 그 지문만 보세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공부하셔야지. 다 복습한다고 해가지고 뭐 다 찾아보고 그러죠. 시간이 없어요. 자, 이것은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 문제죠. 우리는 중요 부분 해당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한 거 안 되는 거. 그러면 여기 지금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이건 우리가 외운 거예요, 외우지 않은 거예요? 외우지 않은 거니까 이건 중요 부분 해당 되겠죠. 그건 티은 옳은 얘기가 되겠네요. 우리가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거 네 가지: 근소하게 미묘하게 부족한 시가, 그 다음에 지적,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압류 등기 어쩌고 저쩌고, 가압류 원인 무효, 그런 얘기죠. 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이제 아직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은 그런 게 계속 외우세요. 37일 충분하니까. 자, 1번. 상대방이 표의자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끝났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1번 옳은 얘기고. 미음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이 착오자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착오에 빠진 게 불법행위는 아니죠.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옳은 거 골라라고 했으니까 디귿하고 리을 골라놓으면 되겠네요. 어디 있나요? 2번이 있죠. 2번. 네. 자, 그 다음 4번 들어가 봅시다. 사기.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타인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사기는 기망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망행위에 있다고 해서 다 사기가 되지는 않죠. 사기나 강박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항상 법은 요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그거 따지는 거라고. 첫째, 이 중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이 중에 고의인데 그 이 중이라는 것은 뭐 생각할 것 없이 고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무슨 행위를 했어야 되냐면 기망행위를 했어야 되죠.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죠, 사실. 그 기망행위로서 이제 부작위도 기망행위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기망행위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위법성이 있어야 돼요. 감옥도 마찬가지. 위법성,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도로 좀 과해야 된다. 여기 문제되는 게 이제 과장 광고 이런 것들이죠. 다소 이제 뭐 허위의 과장 광고는 위법성이 없어서 그건 사기라고 할 수가 없죠. 비난받을 정도 그러면 위법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요.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고 큰 틀로. 그래놓고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쭉 우리가 이제 배우시는 거지. 그래서 항상 법은 이렇게 요건을 가지고서는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져서 서로 이제 결국은 민법은 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판례가 이걸 가지고 따져주는 거예요. 법에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얘는 사기라고 하고 얘는 아니라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 쭉 이제 판결 내는 것을 우리가 배우신 거고. 그래서 항상 목차 중심으로 잡아놓고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예, 사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고의. 근데 여기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실 있는 거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죠. 그럼 이것은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죠. 됐나요? 예. 자, 법이라는 게 그렇게 딱 정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상품의 선정 광고에 있어서 다수의 과장 허위에 수반된 거. 자, 뭐 이건 모른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자, 과장 광고 허위는 그 광고, 선정 광고죠. 다소의 과장 허위는
희망성이 결여된다.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비난받을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자, 3번 또 백화점의 변칙 세일. 자, 이거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자, 공부하셨던 얘기죠. 여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의법성 있다는 얘기죠. 백화점 같은 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4번은 갑의 대리인 의뢰 사기로 의뢰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은. 자, 요거는 이제 이런 요건을 따진 게 아니라 이제 사기라는 것을 전제를 깔았을 때 누가 사기쳤느냐 이제 이 문제죠. 자, 누가 사기쳤어요? 대리인. 그럼 무조건 취소할 수가 있어야 되지. 4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자, 5번은 이제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이제 이게 효과를 물어본다면 제3자의 사기니까 무조건 사기당한 사람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만 취소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 제3자에 대해서 좀 제3자가 좀 사기쳤으니까 좀 전에 사기가 된다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당연히 사기 행위는 무슨 행위가 될 수 있냐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사기당한 사람이 이 사기친 제3자를 상대로 해서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반드시 사기당해서 행한 계약을 취소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냐 이 문제죠. 자, 서로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으니까 취소하지 않고서도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거고. 1년 내내 봤던 지문들이에요, 이것도.